안녕하십니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체와 절연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도체의 기능과 도체의 규격, 그다음에 도선의 종류, 그리고 커넥터 이런 순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도체의 기능은 전압원에서 부하로 전압 손실을 최소화시킨 상태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로가 이제 도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은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거나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부하라고 하는 것은 어,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부터 전기 에너지가 소모되는 곳까지 전압 손실이 최소인 상태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로, 그것이 이제 도선입니다. 큰 전류가 흐르는 회로에는 지름이 크고 굵은 도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체의 저항이 작아집니다. 지름이 클수록 도체의 저항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체의 저항은 도체의 길이가 길수록 증가합니다. 또 순수한 금속의 저항은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합니다. 이상적인 도체는 저항을 갖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도체. 이상적인 도체는 뭐 존재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도체는 전기 에너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경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도체의 기능을 보면 이 도선에는 여기 전원입니다. 전원이고 이것이 이제 도선이죠. 도선에서는 아주 작은 전력만 소비가 됩니다. 여기, 그죠? 여기에 있는 저항 값을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요 전설로 또 요 전설로 여기에는 저항값이 아주 작습니다. 여기에서만 이걸 부하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전압원이고 이것이 부하죠. 전기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겁니다. 전기에너지가 비대에너지로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전구에 이러한 경우 여기 저항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항값이 이 도선의 저항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력이 전기에너지가 이 부하로 전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전구를 최대 밝기로,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도선의 저항을 최소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선은 이제 실제 사용하는 규격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격 번호가 높을수록 도선의 굵기는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회로에서 접속용 도선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22번 도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가정의 배선용 도선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12번입니다. 12번 도선의 그러니까 가정의 전기 배선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도선의 단면적을 측정하는 단위는 서큘러밀이라고 하고요. 규격 번호가 높을수록 도선의 굵기가 가늘어지고, 그리고 도선의 저항값은 커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도선이죠. 전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절연 튀복이 씌워져 있고요. 요 금속, 여기에 있는 요 금속이 요거 이제 22번 도선인데요. 그래서 요 인치 수가 0.2535 인치인데 1mm는 0.01인치입니다. 그래서 지름은 25.35mm가 되겠습니다. 지름이. 요 지름은. 그래서 단면적은 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643 밀리스퀘어라고 부릅니다. 단면적 구하는 거예요. 자, 도선의 굵기. 규격 번호의 차이가 3이면 단면적은 2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규격 번호가요, 22번 도선하고 19번 도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차이가 나면 단면적은 2배의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회로를 구성할 때는 그죠? 22번 쓴다고 그랬죠.
도선은 원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구리로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도선을 뭐 다른 걸로도 쓸 수 있는가? 예, 다른 걸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도 쓸 수 있는데 경제성이 구리로 만드는 것이 가장 경제성이 좋습니다. 가성비가 높다 그러나요? 도체는 균일한 도체로 만들거나 여러 가닥의 가는 도체를 꼬아서, 그러니까 한 선, 심이 도선 내에 금속 도체 심이 하나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단일한 도선 이거 하나는 이렇게 끊어지는 그 구리 안에서 금속이 이제 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단점이고요. 가정이나 건물 내 배선과 같이 구부리거나 자주 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이러한 단선을 사용을 하고요. 꼬은 도선 연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닥의 도선을 그 안에서 이렇게 전선 피복 안에 여러 가닥의 도선을 따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단선보다 유연하고 다루기 쉽고 끊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전화 코드나 뭐 연장 코드, 스피커선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선 외에 케이블도 존재합니다. 케이블은 그 안에 피복이 뭐 여러 겹입니다. 그래서 도선끼리 서로 절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개의 도선을 묶어서 하나의 케이블로 만드는데 그 안에 피복 안에 있는 도선끼리는 서로 절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도선을 구별할 수 있도록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케이블 안에 들어가는 도선들은 색깔을 다르게 해준다. 케이블 전체 길이에 걸쳐서 두 주체의 간격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전송 선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축 선로라고 합니다. 축이, 그죠? 케이블 전체에서 두 도체의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을 갖다가 동축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도선의 종류는 그래서 단선, 이제 금속선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선, 그리고 여러 개의 전선을 꼬아서 만든 연선, 그 다음에 여러 도선을 집어넣은 피복이 된 도선을 한데 묶어서 넣은 그 케이블,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케이블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케이블이 있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 그냥 케이블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이 도선들을 연결시켜주는 커넥터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선을 다른 접점에다가 이제 연결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스페이드 러그라 그러고요. 이건 아그 클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초중고등학교 때 실습할 때 많이 해봤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나나 핀 플러그라 그러고요. 이거는 이제 단자 조각이죠.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려주고 그렇게 하죠. 이게 커넥터들입니다. 도선들을 연결해주는. 이것도 이제 커넥터들인데요. 이거는 오디오용 그 RCA 타입 플러그고요. 이거는 전화 플러그. 이거는 이제 케이블 TV용 이렇게 플러그고요. 이거는 이렇게 9핀 요 안에 이제 핀이 들었습니다. 다중핀 커넥터라고 하고요. 이거는 스프링 달린 금속 집게입니다. 이 안에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회로 테스트 할 때 쓰는 그런 것들. 인쇄 배선인데 이건 이제 PCB라고 그러죠. PCB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전자회로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섬유 유리를 절연체로 장착한 기판에 배선을 인쇄한 다음에 여기 가늘은 배선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부품을 장착하는 이 기판 안에 배선을 다 이렇게 인쇄를 시켜서 넣고요. 거기에 부품들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기판의 윗면에는 저항 캐패시터, 코일, 트랜지스터, 이런 다이오드 이런 것들을 꽂아 넣습니다. 아랫면에는 도선을 사용하는 대신 은이나 구울이 된 연결 경로를 요 뒷면입니다. 이것이 윗면이고요. 요 뒷면에 이렇게 연결 경로를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이제 PCB라고 부릅니다. PCB. 스위치는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차단할 것인지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그러니까 회로 내에 전류를 흐르게 할 것인가 차단할 것인가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을
스위치라고 합니다. 전격 전류란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 스위치에 흘릴 수 있는 최대 허용 전류를 전격 전류라고 하고요. 전격 전압이라는 것은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두 접점 사이에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한에서 스위치에 가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전격 전압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여기 그 직렬로 스위치를 직렬로 연결해 둔 거고요. 스위치가 닫히면 전류가 흘러서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가 열리면 전기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 거죠. 자, 닫히면 요 양단의 전압은 0V가 되고요. 열리면 양단 간에는 전압이 12V가 걸리게 됩니다. 스위치들을 이렇게 싱글 스위치, 또 싱글 폴, 뭐 더블 스로 스위치, 뭐 더블 폴, 싱글 스로 스위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는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아까처럼 직렬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스위치의 사용례가 두 종류를 서로 선택하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라디오로 전원을 연결할 건가, 아니면 조명으로 연결할 건가, 두 가지를 선택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전원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24V를 걸어줄 것인가, 그죠? 24V를 걸어줄 것인가, 아니면 9V를 걸어줄 것인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그 계정이 채널이 길이를 15분 이상 하면은 이제 안 올려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15분 단위로 잘라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 15분짜리로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이거 계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한번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고 계속 강의는 15분 단위로 잘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즈라고 하는 건 스위치가 있고 퓨즈가 있는데 퓨즈는 과전류를 막아줘가지고 회로 부품 손상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퓨즈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큰 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녹아서 그 회로가 이제 끊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직렬로 연결된 회로의 부품이나 배선이 손상을 입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연형 퓨즈가 있고요. 그래서 퓨즈에도 이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퓨즈의 역할 계속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강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